그 눈과 박력으로 여기 안동 도산서 우리가 자 가까이 가까이. 자,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대학자인 태계 이황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유림의 발의로 1574년 도산서당 뒤편에 세우기 시작하여 1575년 낙성이 되자 선조로부터 한석봉이 쓴 도산서원의 편액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1576년에는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1792년에는 정조가 퇴계의 합덕을 기리기 위해 향사에 필요한 물품을 친히 내리고 특별 과거인 별시를 도산서원에서 열기도 하였다. 그 후 도산서원은 19세기 후반 서원 철폐령에도 영남 유학의 중심 역할을 해온 중요성을 인정받아 철거되지 않았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과 기숙사인 농운정사를 비롯하여 퇴계 사후에 만든 정교당, 상덕사, 전사청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물러 공부하던 박약제와 홍의제, 서원에서 만든 목판을 보관하던 강판각, 서원 관리인의 숙소 등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다. 도산서원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등재된 서원이 우리나라 전체가 9군데라고 여기 들었죠. 그 전체가 저쪽 뒤쪽에 있죠.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여기가 도산서원입니다. 제가 원래 투어를 이제 입구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먼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안내소에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입구에 해설을 못 하게 되었네요. 들어오면서 추로지향 비문도 보셨을 테고 그쵸? 보셨죠? 그 추로지향 비문이 공자의 종선이 써주신 글귀예요. 그래서 공자가 자기 조상 공자가 퇴계도 공자 못지않은 대학자라고 대성현이라고 붙여주신 글귀가 그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한자로 전면에 써져 있고 뒷면에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그 추로지향 비문 보고 가십시오. 여기 보이시는 저곳이 시사단이에요. 선비 사자 시험시사에 선비들이 시험을 봤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지금 하면 222년 전이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실 건데요. 들어오시는 광장이라든가 들어오시는 입구 이 광장 자체가 저 때는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 볼 당시가 1792년 정조 때인데요. 과거 시험을 지방에서 보겠다고 공고를 하니까 유생들이 7,22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 군인들 저희가 한 500명 이렇게 있는 거 본 적이 있는데요. 그 500명도 엄청난데 7,228명은 광장도 여기 없을 뿐더러 이 성원 안에서는 도저히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 안동호예요. 여기 낙동강 줄기면서 낙동강 상류입니다. 그래서 안동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댐이 1974년에 생겼는데 댐 생기면서 지금 시사단의 모습이 단만 10m 위로 올라간 상태예요. 10m 돌단만 원래 위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추가로 더 돌단을 쌓아서 위로 들어 올린 모습 안동댐 때문에 여기가 수위가 많이 찰 때는 소나무 밑둥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시사단을 높였습니다.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강이 아닌 내였어요. 내가 물이 얕은 그래서 누구든지 신발 벗고 건널 수 있는 그 정도 물이었었어가지고 동서로 과거 시험 문제 걸어놓고 소나무 밑에서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단이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쪽에 지금도 물이 적지는 않은데요. 오른쪽에 지금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있습니다. 시사단에 누구든 갈 수 있어요. 차도 갈 수 있고 다리도 있는데 지금 물에 잠긴 상태예요. 잠겨서 얼었다가 최근에 녹았는데 물이 좀 더 빠지면 다리가 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 나는 솔로라는 그 돌싱편에서 여기서 촬영했었거든요. 맞아, 올라간 게 여기야? 그래서 도산서원에 오신 관광객들이 여기 안 오시고 입구에서 촬영 장소 어디냐고 그걸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 서원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안동의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도 그때 이제 댐 생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2번이나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원 자체를 현충사라는 그런 곳을 다 현충시설, 요즘 현충시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지역을 성역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분들이 반대를 불구하고 돈이 없는 그 시대에
여기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서울이 단장이 되었고 여기 광장도 만들어졌고 이 광장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태계생 계실 때 이 내를 따라 이 저 우측 저쪽으로 산 밑으로 계곡으로 출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 멀리 왕버들 나무를 보시면 가지가 축 처진 게 보이실 거예요. 저 가지가 처진 게 저게 이제 여기도 땅을 10m로 메웠어요. 최근에 만든 강장이고 최근에 또 안동 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사문학관 국가기념원 두 군데 가시려면 저는 해설을 한 20분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너무 멋지다. 왼쪽에 저 나무가 금송이라는 나무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고 일본 나무라고 해요. 일본 나무. 저것이 원래 있던 장소가 요에 보살서당에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요. 근데 그게 한 5년 전에 옮겼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나라 수종이 아닌데 이제 학교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세면하고 숱하게 변화가 와서 결국은 옮겼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네 그루처럼 보이시면 한 그루예요. 느티나무. 그 강장을 메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제시대 그냥 심어놓은 거 아니야? 너무 분위기가 시간이 없어서 자, 뒤에 빨리. 여기를 그냥 들어가서 잠깐만 보고 서당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여기는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서당이 생깁니다. 여기가 기숙사예요. 여기가 뭐라고? 자, 서당으로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금성이 여기 있습니다. 사방을 찍으면 금성이 찍혔어가지고 우리 쓰는 천원전 지폐 있죠. 국권에 금성이 찍혔어. 그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 말을 잠깐 걸터 안 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천원짜리 지금 신건 말고 국권에 그 금성이 찍혀있어요. 뒷면에.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는 태계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장소 서당이에요. 이 건물과 아까 제가 잠깐 보고 오라고 했던 기숙사 그 건물이 두 동이 최근에 보물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나라 서원 9개가 세계유산이 되었어요.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그 중에 서당이 딸린 서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서원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일하게 서당이 남아있고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갈 공간이 이제 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계 선생님이 선수 학생들을 가르쳤던 장소, 주무셨던 방이기도 하고요. 이 장소 아닌 다른 곳에서 태계 선생님이 또 10년을 학생 가르쳐서 도합 한 20년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한 300명 정도 제자가 돼요. 태계 선생님 제자는. 그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서해 유소명 이런 분들이 다 태계 선생님 제자입니다. 아까 같은 그 건물이 기숙사 용도로 한 15명의 학생들이 묵었던 고방이고요. 그 건물, 이 건물 태계 선생님이 직접 또 설계하신 건물이기도 해요. 태계 선생은 조선시대 유학자면서 또 태계 선생이 이 지금 보이는 이 많은 주변의 나무들이 매화가 많아요. 매화. 저것도 다 매화입니다. 태계 선생님이 매화를 좋아하셔서 매화 시를 많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벌써 요즘처럼 시집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특히 매화를 좋아하셨어요. 많은 식물 중에. 그래서
제가 말이 잠깐 막혀가지고. 그래서 태계 선생이 그 우리 천연꽃 지폐를 보시면 현 지폐를 보시면 꽃이 있어요. 그 전면에 꽃이 이 매화예요. 그래서 태계 선생이 매화를 유난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작은 정원 우리가 봐서 보잘것없는 이 정원이 태계 선생은 자기의 벗이라고 저루사라고 이름 지었어요. 절기마다 즐길 수 있는 나의 벗.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대나무, 국화 이렇게 심어서 계절별로 자기 벗이라고 불렀고 특히 매화를 좋아하셨던 게 매화 시를 200편 정도 지으셨는데 매화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태계 선생은 매형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매형. 그래서 태계 선생은 그 식물이나 사람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지도층에 있었으면서도 그 우리가 신분이 낮은 노비라든가 그 일반 사람들한테 절대 하대를 제자가 누구한테도 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태계 선생이 시인이면서 유학자이면서 이 건축을 설계한 설계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계 선생은 이런 글씨, 안서원처럼 글씨, 도산서당 이 글씨 다 태계 선생의 친필인데요. 여러분들 국학진흥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필들은 직접 거기 국진흥관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모각본이에요. 그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대로 본뜬 게 이 지금 이거 현판이고요. 실물 모습은 또 국학진흥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태계 선생 글씨까지 잘 쓰셔서 명피디기도 하셨어요. 서울에 경복궁에 가도 지금 태계 선생 글씨가 남아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 건물이 보물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태계 선생이 손수 기거를 하셨고 제자를 가르쳤고 설계까지 하셨고요. 이 건축물은 스님이 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사단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과거 시험을 지방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0명 되시죠? 왜 과거 시험 여기서 봤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바쁘셔서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서 시험 봤을까요? 한양 가기 멀어서요. 네? 한양 가기 멀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만약에 국가고시 치면 다들 오락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서울이면 서울. 근데 이제 그 지방 결과가 한양에서 다 있었다고요. 지방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조 때 그 노론 일색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야가 구분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 시대 내내도 그랬어요. 그 당파 싸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정조, 영조 때에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탕평 정책이에요. 들어보셨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게 그게 자기들의 목표였는데 임금이 그걸 실천 못했어요. 영조도 그렇게 못했어요. 노론의 힘에 눌려서 영조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조 때도 마찬가지여서 정조가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태계 선생이 큰 학자라는 거 그런 이유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천주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셨다 하니까 천주교가 하면 17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요. 천주교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우리나라 정부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유교 사회였잖아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천주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 고을에 한 70고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로 봤을 때 이거는 태계 선생의 그 유학자가 가르친 제자로 인해서 그 많은 제자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이곳에 없었다고 정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보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송내막은 이 노론 일색인 그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해요. 그래서 그때 영남의 선비들이 대거 이제 전개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근 60년 이상을 이쪽에 영남의 선비들은 공부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전개로 나갔습니다. 우리 여기 서당이고요. 서원을 이동합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한 4년 후에, 4, 5년 후에 여기 이제 제자하고 유림회에서 지어진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소수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우리 세계유산 등록된 그 9개 서원들이 대체로 이 공간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이 서당은 없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시대 사립학교 연고대쯤 되는 여기가 명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좌우에 있는 이 건물들이 광명실이라고 이렇게 도서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참 4천여 권 중요한 책들이 많았는데요. 그 책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신 국학진흥원에 뭐 현판, 책, 목판 다 그쪽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여기 특히 중요한 책이 많았는데 이곳에 뭐 태계 선생님 보던 직접 보던 책들, 역대 임금이 내려준 책들 이런 게 많았는데요. 그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그 세자를 교육하는 곳이 시강원이라고 있어요. 시강원. 그곳에서 세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도산서당이 책을 빌려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얼마나 태계 선생님 보던 책들이 중요한 책이 많았다는 거, 그거 세자 교육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양종에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병문으로 통과해서 처음으로 들어오시고. 네, 거기가 소도전입니다. 제가 해설 마치고 거기서 사진 찍으십시오. 저는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선시대 사립대학교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최초의 사립학교, 사회서원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죠? 도저히 나오는데. 여기 영주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안동시입니다. 네, 소수서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주의 소수서원이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그 태계 선생님이 풍기 군수를 한 적이 있어요. 풍기가 영주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풍기 군수 일대 그 매선동 서원이라고 서원을 가보니까 서원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이름만 서원도. 그래서 그 당시 임금이 명종이었었어요. 명종.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명종한테 편지를 써서 그 백운동 서원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명종 임금이 유세히 그 당시 이제 사회서원 임금으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서원이 되면 이렇게 현판을 내려줘요. 사회할 때 사자가 내릴 사자에 편액 액자거든요. 그 편액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편액하고 토지, 노비책 이런 거 같이 내려줘요. 서원당 토지를 한 3,000평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경작하는 여기 이제 하인들이 따로 사셨고요. 그래서 영제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그 백운동 서원인데 임금 명종이 이름을 바꿔서 소수서원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명종이 친히 글씨를 써서 소수서원 현판 내려줬는데 전국의 서원이 근래에도 복원이 많이 되어서요. 제가 알기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수백 개의 임금이 현판을 직접 쓴 서원이 오로지 소수서원밖에 없어요. 이것도 태계 선생님, 이것도 이제 한석봉의 글씨인데요.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 쓴 글씨예요. 선조의 글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주의 소수서원만 유일하게 임금이 쓴 현판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한석봉 누군지 아시죠? 한석봉 이름이 뭐죠? 네, 한호 맞습니다. 많이 아시나요? 그래. 한호가 외자예요. 이름 호예요. 호 이름이. 그리고 석봉은 호고 조선시대에 그렇게 이름 있는 분들이 대체로 호를 많이 쓰셔서 태계도 우리가 이항이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태계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간이 전교당이라고 강학 공간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태계분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제한 공간과 강학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대체로 서울은 뒤쪽에 있고 사당은 뒤쪽에 있고 강학 공간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유교 사회 질서죠. 여기에 만약에 사당이 있고 공간이 뒤쪽에 있다 하면 그게 유교 사회 효에 맞지 않는 그 배치죠. 그래서 사당은 다 뒤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 명칭이 정교당이고요. 여기 서원이나 서당이 요즘처럼 춥고 더울 때는 그 집에 가서 각자 공부를 하고요. 따뜻할 때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뭐 요즘처럼 40분, 50분 내리 수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2번, 또는 뭐 20일 간격으로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는 공부죠. 조선시대 유교 공부라는 게 다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개발, 자기 공부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그렇게 매달 시험을 보고 뭐 그러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 공부했던 공간이고 좌우에 이 건물들이 기숙사예요. 동대, 서대. 여기 학생 수가 한 30명 있었고요. 아까
서당의 기숙사에는 한 15명 학생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30명.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인원이 30인데요. 태계 선생이 문묘에 배양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문묘에 배양된 인물의 서원의 사익 서원의 최대 인원이 30명이고 서원의 정원은 15명, 20명이에요. 가장 많은 게 30명. 그래서 여기는 3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도서관 보셨고 기숙사 보셨고 공부하는 교실 보셨고 조선시대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게 이 사당이 있었다는 거죠. 사당. 지금 학교에 뭐 사당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재앙 이렇게 지금도 봄, 가을로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 아니면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여기 서원이 세계유산이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서원에서 할 역할을 다 하진 못하지만 일부 끈이 남아 있었다는 거.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서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세계유산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으니까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된 거였습니다. 제 손에 이 건물은 장상각이라고 해서 여기 목판이 있었습니다. 목판 2,700여 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국학기능으로 옮겨간 상태고 저쪽이 지금 조금 보이는 저 건물이 식당이에요. 유생들이 저기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죠. 저기는 이제 신분이 낮은 분들이 몇 가구가 기거를 하면서 여기 3,000평 되는 토지를 경작해서 여기 1년 내내 식사를 준비해줬던 곳이고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유물 전시가 있어요. 태계 선생님 유물 만을 모아놓은 곳인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사진 찍으시고 유물 전시가 둘러보시는데 저한테 궁금한 점 질문사항 있으면 받고 저는 조사를 급히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보시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자, 우리 태계 선생도 과거에 3번을 낙방해서 3전 4기야 희망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장흥급제했다고 위대한 학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3번 낙방 이거 필이 꽂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우리는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안쪽 들어오세요. 뒤에 낭망하려고 하는 사람들, 빨리 들어가. 이것도 설교 예화로 생원 이거는 뭐 장은 서울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향시의 응시하여 생각해도 자 지방신학교 나왔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예. 무슨 말인가 합니까? 총신 안 나왔다고 목회 은사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시고 경상도 향시니까 은사 생활이 다음에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듬해 진사시험에 2등으로 합격하 있고 차남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31세들은 각 접수가 2등으로 이게 또 2등이래. 이거는 예화로 좋은 예, 2등으로 이걸 해서 예, 둘째로 태어났다든지 또 2등으로 됐다든지 세분 낙방했다고 하고 예. 이현문 선생님 이 빨리 찍어. 이건 예화 살아있는 예화예요. 여러분 그 요새 그 대학에 바로 진학 못했다고 낙심할 게 없고 결혼에 퇴짜 맞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 우리 아주 들어와. 그 고등부는 괜찮아. 이런 거 예화 되나? 찍어서 우리 올려 그 방에 이거 다 찍어서 올리라고. 종교가 아니고 관점 없네. 바람을 보는 거 관점 사라졌어. 조산 12호. 국감 지는 거 거기 몇 시에 약속돼 있어? 11시. 11시. 지금 몇 분 거예요? 여기서 한 5, 6, 7분?
오는 길에 다 있었어요. 차는 언제든지 마시면 안 돼요. 차 어디 있어? 수시가 되게 많이 끊고 나오네. 해주 우리 심장이 좋아야 되고 양치하면 될것 같아. 술을 마시면 성장이 즐거워지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는 좋은 점 중화타. 마하면 뭐에 풍기다 신장 상황이 이거 진짜 괜찮다. 중화. 신맛이 지나치면 쌀 같은 거 비장 알고 좋아. 회사가 먹고 싶는 정도 진짜. 이야기 없잖아요. 아 생설 간사하게 같이 말것 필요한 방법을 잘 선택하고 팔자 저거는 잉크를 필요한 방법을 잘 선택을 못해서 열받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병생일 것 같은데 참 앞에는 정말